헬로 시니어 가족 여러분, 최근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으셨나요?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다가 지금은 병원 약도 포기하셨나요? 아니면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어제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흐릿해져서 혹시 치매가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게다가 혈당이 자꾸 올라가서 당뇨 진단까지 받으셨나요? 이 모든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기엔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꼭 봐주세요. 여러분은 병원약이 유일한 답이라고 믿어왔지만 사실 원인은 단순히 나이 때문도 아니고 치료제는 병원약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매일 이것 한 스푼씩 3개월만으로도 혈중 지지를 안정시키고 관절의 통증을 가라앉히며 기억력을 돕고 혈당까지 조절하는 슈퍼푸드가 있습니다. 헬로 시니어와 함께 그 비밀을 알아보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년간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환자들을 상담해온 임용석 박사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질병을 단시간에 바로 잡는 물질, 바로 오메가3의 경이로운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3가 가장 풍부한 식물성 슈퍼푸드 들깨가 어떻게 심혈관, 관절, 뇌 건강은 물론 당뇨까지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와 올바른 섭취법 및 보관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걱정되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꼭 이 내용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들깨는 한국 전통 식탁에서 오래전부터 쓰여온 오메가3 지방산 공급원으로 한국인이라면 평생 먹어왔지만 그 진가를 잘 몰랐던 식품이자 놀라운 약입니다. 서양에 올리브유가 있다면 한국에는 들기름이 있습니다. 들깨는 단순히 고소한 맛을 내는 양념이 아닙니다. 들기름에 있는 지방의 60% 이상이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파리놀렌산은 혈관 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관절과 뼈의 퇴행까지 늦춰줍니다. 연골 손상을 막고 골다공증을 완화하는 데까지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들깨의 놀라운 효능 중 중요한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들깨에 있는 알파리놀렌산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으로 체내에서 EPA와 DHA로 전환되어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혈액 속에 쌓인 중성지방을 낮추어 심근경색, 협심증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만성염증을 낮추어 혈관 내벽 손상을 방지합니다. 또한 딱딱해진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해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들깨의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이고 피토스테롤은 LDL을 감소시키는 데 직접 작용합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는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 식단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10에서 20%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 대고권이 있는 영양학 분야 국제학술지에 실린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도 알파리놀렌산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춘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고지혈증약을 복용 중인 분이나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들깨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식물성 혈관 보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뼈와 관절 건강입니다. 들깨는 뼈와 관절 모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들깨에는 루테올린, 로즈마린산 같은 강력한 항염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염증성 물질을 억제해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과 부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관절이 뻣뻣하고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염증성 통증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알파리놀렌산은 골세포 대사에도 관여합니다. 동물 실험과 일부 인체 관찰 연구에서 알파리놀렌산이 골 형성을 촉진해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들깨에는 칼슘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K가 포함되어 있어 뼈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두뇌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변화 중 하나가 기억력 감퇴와 치매입니다. 들깨가 이 부분에서도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알파리놀렌산 덕분입니다. 알파리놀렌산은 체내에서 DHA와 EPA로 전환됩니다. 이 두 가지는 신경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뇌세포가 정보를 주고받는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뇌세포막이 건강해야 기억력, 집중력, 사고력 등이 유지됩니다. 노화와 뇌 건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식물성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느렸다고 보고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도 식물성 오메가3 섭취가 알츠하이머 같은 신경퇴 행성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넷째, 강력한 항산화와 항염 효과입니다. 들깨가 가진 또 하나의 핵심 역할은 항산화와 항염 작용입니다. 들깨에는 로즈마린산, 루테올린 계열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조용히 진행되는 만성 염증을 억제합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만성 질환인 동맥경화, 관절염, 대사증후군, 당뇨병, 심지어 치매까지가 모두 만성염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들깨의 항산화 성분은 이런 염증 반응을 근본적으로 낮추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건강기능성 식품 연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학술 논문집에서는 들깨 추출물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유발하는 인자를 억제한다는 실험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로즈마린산은 면역세포의 과도한 반응을 조절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감소시켜 만성 통증이나 염증 질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째, 소화와 대사 개선과 간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겪는 불편 중 하나가 소화장애와 변비,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자주 지적되는 지방간입니다. 들깨는 이 문제를 동시에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들깨에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대변의 부피를 늘려 장운동을 촉진하고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미생물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이 덕분에 변비가 잦거나 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식이섬유는 대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 통과 시간을 단축시켜 노폐물과 담즙산을 배출하게 합니다. 담즙산이 대장 안에서 오래 머무르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 식이섬유가 이를 줄여 대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들깨의 알파리놀렌산은 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세포 내 지방 합성 경로를 조절하고 지방이 간에 과도하게 쌓이는 것을 막아 비알코올성 지방간 예방에 기여합니다. 또한 알파리놀렌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줘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 예방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동물 실험과 일부 인체 관찰 연구에서는 알파리놀렌산을 포함한 식물성 오메가3 섭취군에서 간 지방 축적이 줄고 간 효소 수치가 개선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들깨의 알파리놀렌산과 식이섬유는 혈당 변화를 완만하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속 염증 반응을 줄여 대사증후군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들깨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이제 좋은 들기름 만드는 법, 고르는 법, 그리고 섭취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은 공기와 빛, 열에 쉽게 산화됩니다. 따라서 어떤 제품을 선택하고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건강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들기름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착유 방식입니다. 반드시 저온으로 압착한 방식으로 짠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열을 가하지 않고 40도에서 6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착유하면 오메가3가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고온에서 볶아낸 뒤 착유한 기름은 양은 많지만 지방이 산화되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름집에서 판매하는 들기름은 고온에서 볶아 추출한 제품이 많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든 들기름은 옅은 노란빛이 아닌 짙은 갈색을 띠며 향이 강하게 볶은 냄새가 나므로 색과 향을 통해 어느 정도 착유 방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수입산 저가 제품은 용매 추출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위험한 잔류용 매와 산패 가능성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료도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세척하고 건조된 통들깨를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어떻게 볶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저온에서 가볍게 볶은 들깨는 고소한 맛을 내지만 지나친 고열은 오메가3를 손상시킵니다. 건강을 우선한다면 볶지 않은 생들깨를 저온 압착한 제품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신선도 역시 놓칠 수 없습니다. 들기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산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가능하면 6개월 이내에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고 개봉 후에는 한두 달 안에 다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큰 병보단 작은 병을 구입해서 산소 접촉을 최대한 줄이십시오. 개봉 후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뚜껑을 꽉 닫아 냉장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공기와 빛을 최대한 차단해야 합니다. 들기름을 직접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한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그릇에 물을 담아 들깨를 넣으면 가벼운 들깨는 위로 뜨고 돌과 이물질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위로 뜬 깨만 건져내어 자연 건조하거나 약불로 2~3분만 살짝 덮고 수분을 제거하면 됩니다. 이 들깨를 가정용 저온 착유기를 사용해 기름을 짜내고 커피 필터로 걸러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만든 들기름은 밀폐가 잘 되는 갈색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한 달 안에 다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들기름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들기름은 하루 한두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공복에 섭취하면 더부룩함이나 구역감이 생길 수 있으니 죽이나 밥에 넣거나 국이나 나물에 뿌려서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들기름은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온 압착, 갈색병, 제조일자 확인, 냉장 보관, 빠른 소비. 이 5가지 원칙만 기억해도 오메가3의 효능을 최대한 지킬 수 있습니다. 식탁에 올리는 한 스푼의 기름이 여러분의 혈관과 뇌를 지키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름으로 먹는 것이 번거롭다면 들깨를 그때그때 갈아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들기름은 산패에 취약하고 단백질, 미네랄, 항산화 항염 성분은 부족하므로 들깨를 통째로 먹는 것이 영양학적 면으로도 좋습니다. 단, 들깨를 미리 갈아서 보관하면 들기름처럼 빨리 산패되니 며칠 안으로 소비하시길 권장합니다. 냉장고에 넣어도 산소와 접촉하면 산패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통들깨를 구입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깨끗이 씻어 말린 들깨를 가급적 한 달 이내에 먹을 만큼만 적게 소분해서 밀폐용기에 담거나 비닐봉투에 공기 접촉이 없도록 꼭 싸서 진공 상태가 되도록 한 뒤 냉장 보관하시고 먹을 때는 그때그때 갈아서 국이나 반찬에 넣어주세요. 들깨의 모든 영양 흡수율을 높이려면 꼭꼭 씹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권장량은 하루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등 다른 오메가3 식품을 꾸준히 먹는 분들은 하루 1스푼으로 줄여도 충분합니다. 요즘 병원 대기실을 둘러보면 예전과는 다른 변화가 보입니다. 60대 이상에서 주로 보이던 고지혈증 진단이 이제는 40대 이하의 젊은 층과
심지어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젊은 사람들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혈관 질환이 더 이상 노인의 병이 아니라 현대인의 병이 되어버린 것이죠. 현대인의 혈관을 병들게 하는 건 단순히 기름진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잘못된 지방 선택,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 운동 부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체중 증가와 복부 비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끌어올립니다. 특히 잘못된 지방이 문제입니다. 패스트푸드, 튀김류, 가공식품 속 정제 탄수화물의 트랜스 지방과 과도한 포화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대두유, 포도씨유, 카놀라유 같은 정제 식용유는 오메가6 지방산이 지나치게 많아 염증을 키우고 반대로 오메가3 섭취는 심각하게 부족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오른쪽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예전 식탁에는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과 들깨나 참깨 등을 다양하게 먹으며 오메가6의 균형을 맞췄지만 지금은 가공식품과 정제유에 의해 무너진 상태입니다. 헬로 시니어 가족 여러분 중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내 나이에 지금부터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벌써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심장과 혈관, 그리고 관절과 뼈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움직이고 쉬느냐에 따라 60, 70대 이후에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68세 이정호님은 공복혈당 167mg/dl로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정호님은 식단에 들깨가루를 매번 조금씩 넣은 지 6개월 만에 혈당이 115mg/dl, 당화혈색소가 6.1%로 낮아졌습니다. 이정호님은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혈당이 안정되는 게 느껴진다고 좋아했습니다. 82세 김원영님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20년 가까이 고통받았습니다. 걷는 것이 힘들어 몇 년째 병원 물리치료를 다녔지만 통증은 늘 제자리였죠. 그러다 아침마다 생들기름 한 스푼과 반찬에 그때그때 들깨를 갈아 넣어 먹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석 달 만에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70% 이상 개선되었고 무릎 통증도 크게 줄어 장 보러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서 삶이 작은 기쁨을 느끼고 사십니다. 78세 박현철님은 혈당과 중성지방이 동시에 높아 늘 약을 복용했습니다. 정제탄수화물과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고 식사 때마다 들깨를 챙기며 주 3회 걷기와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3개월 뒤 혈당이 안정되고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 등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74세 이순덕님은 손목 통증 때문에 좋아하던 뜨개질을 그만두셨습니다. 이순덕님은 6개월간 들깨 섭취와 매일 저녁 30분 걷기를 꾸준히 한 후 체중을 3kg 감량했더니 손목과 무릎의 통증이 거의 사라져 다시 뜨개질을 시작하며 예전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84세 한순자님은 골밀도가 다른 분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식단을 인스턴트 식품에서 자연식 위주로 바꾸고 들깨를 매일 챙기며 요가를 1년간 꾸준히 실천한 후 재검사에서 개선 소견을 받고 이웃 봉사 활동도 하면서 활기로운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히 비싼 건강식품을 먹거나 병원에서 특별 처방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있는 통들깨와 생들기름을 제대로 보관하고 올바르게 섭취한 것, 거기에 꾸준한 걷기와 수면 관리, 스트레스 해소를 더했을 뿐입니다. 헬로 시니어 가족 여러분,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인 결과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한 스푼 정제탄수화물과 인스턴트 음식과 나쁜 기름을 피하고 충분한 수면과 적당한 운동의 작은 습관이 병원비를 써도 나아지지 않던 통증과 혈관 문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헬로 시니어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건강을 되찾을 기회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증거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가시길 헬로 시니어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